당신은 깊은 밤중에 눈을 뜹니다. 심장이 가슴을 터뜨릴 듯 격렬하게 뛰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숨결은 아직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직후의 거친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목덜미를 스치며 뜨거운 숨을 불어넣는 듯합니다. 절벽에서 자유낙하하던 그 공포, 맹수의 으르렁거림, 혹은 군중 속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수치심의 잔상이 생생하게 남아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그것이 그저 나쁜 꿈이며 스트레스의 신호이거나 빨리 잊어야 할 불길한 조짐이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여전히 격동하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주위의 어둠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훨씬 더 경이롭고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겪은 것은 시스템의 오류도, 즉시 치료해야 할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 동안 다듬어진 조상의 선물이며 생물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더 잘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천천히 악몽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견고한 집과 법의 보호 아래 사는 껍질을 벗겨내고 어둠이 곧 멸망의 위협이었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약 5만 년 전 광활한 초원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바람이 습한 흙냄새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실어 나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약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나 두꺼운 가죽, 독도 없이 오직 지성과 경계심만으로 생존했습니다. 의식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수면 상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면 치명적인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조는 영리하게 방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몸이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은 가장 생생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악몽은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훈련장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와 맞서게 하여 태양이 떠오를 때 몸과 마음이 더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특히 눈에 빠른 운동이 일어나는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몸의 고요한 외관과 달리 훨씬 더 강렬한 전기 활동을 보입니다. 이는 생존의 필수적인 데이터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시간입니다.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편도체, 아몬드 모양의 뇌 영역은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원자로처럼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반면 논리, 계획, 현실 인식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됩니다. 이 의도된 불균형은 공포가 절대적으로 실제처럼 느껴지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현대 사무실 한복판에서 검치호랑이로부터 왜 도망치는지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리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감정이 반사신경을 단련합니다. 악몽의 가장 흔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 이 메커니즘의 지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먼저 추격당하는 꿈입니다. 살인자든 괴물이든 형체 없는 그림자든 추격당하는 느낌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우리가 먹잇감이었던 시절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꿈속에서 달릴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몸은 수면마비라는 영리한 보호장치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에도 아드레날린이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뇌는 위협 인식, 근육 동원, 도주 경로 선택, 높은 경계 유지라는 전체 탈출 과정을 연습합니다. 이러한 꿈 훈련을 자주 한 조상들이 실제 맹수 앞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에 민감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으르렁거림에 놀라 깨어나며 바로 그 민감함 이 인류를 수많은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또 다른 고전적인 시나리오는 자유낙하의 느낌입니다. 발이 헛디뎌 심연으로 떨어지다 땅에 닿기 직전에 깨어나는 그 감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를 우리 조상인 영장류가 땅 위의 맹수를 피해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던 시절의 메아리로 봅니다. 잠자는 동안의 낙하는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낙하 악몽은 전정계와 붙잡는 반사신경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층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고대의 뇌는 중력과 높이의 위험을 잊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 안전검사 코드를 조용히 실행하며 안전은 상대적이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위치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물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악몽은 사회적 위험까지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무리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생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군중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거나 버림받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처참히 실패하는 꿈은 원시시대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공포의 현대판입니다.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황야에서의 고독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뇌는 사회적 재앙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관계에서 더 신중하게 하고 공동체 규칙을 따르며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꿈속의 수치심과 모욕감은 감정적 채찍으로 사회 지능 관련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실패한 꿈에서 깨어난 후 실제 업무를 더 철저히 준비하려는 동기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의 세심한 준비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부정적 가상 경험을 통한 강화 원리에 기반합니다. 뇌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실제 사건과 꿈에서 세밀하게 시뮬레이션된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재현될 때마다 전투 또는 도주 반응 관련 신경 경로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시각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악몽은 생사를 건 상황의 최종 리허설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연습이 없으면 반사체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길을 잃는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은 아이는 숲속을 방황할 때 필요한 경계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격당하는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위기 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악몽은 이렇게 예리함과 적응력을 위한 대가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종합과 미래 예측입니다. 뇌는 낮 동안의 정보 조각, 낯선 사람의 시선, 사고 뉴스, 해결되지 않은 업무 압력을 모아 새로운 위험한 이야기를 엮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하며 당신에게 그 답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생존 소프트웨어의 위험 예측 기능입니다. 실제 위험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정된 위험을 만들어 심리적 내구성을 테스트합니다. 때로 이 업데이트가 너무 강력해 악몽장애라는 과부하를 일으키지만 본질은 여전히 선의입니다. 당신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렘 수면 중의 복잡한 신경화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위 농도가 매우 낮아져 스트레스와 각성 관련 화학물질이 줄어드는 반면 감정과 기억 처리 영역은 강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처리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공포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공포 대신 교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으로 전환될 때는 이 안전규칙을 의도적으로 깨뜨려 필요한 충격을 줍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중요한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방해가 되지만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습니다. 악몽으로 인한 수면 방해는 경계 상태를 리셋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너무 깊이 잠들어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신의 뇌를 헌신적인 보초병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쉬는 동안 그는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저장고에서 오래된 서류, 독사, 시면, 배신에 대한 교훈을 꺼내 생생한 전술 모의 훈련장을 세웁니다. 그는 당신을 그 장소 한가운데로 던져넣습니다. 무기 없이, 준비 없이, 오직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매번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리며 깨어날 때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생존 반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고강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열기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 고대 소프트웨어는 때로 추상적 위협, 재정 압박, 사회적 고립, 온라인 이미지에 대한 불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사자와 독사에 맞춰 설계되었지. 쏟아지는 이메일이나 보이지 않는 비판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은유 언어를 사용합니다. 업무 압박은 숲속에서 쫓아오는 보이지 않는 짐승이 되고, 심판당할 두려움은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군중 앞에 알몸으로 서는 꿈이 됩니다.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모호한 불안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하고 연습하려는 놀라운 노력입니다. 악몽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예측 능력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악몽은 신체적 질환의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에 퍼진 신경계 감지망은 의식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미세한 세포 수준 변화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경고 신호는 꿈속 이미지로 번역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나 숨 막힘은 호흡기나 심혈관 문제의 잠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악몽은 경보 인터페이스가 되어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악몽과 야간 공포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악몽은 렘 단계에서 발생하며 명확한 이야기와 생생한 이미지를 동반합니다. 반면 야간 공포증은 깊은 넌렘 수면에서 나타나 구체적인 꿈 없이 순수한 공포감과 강렬한 신체 반응, 비명, 벌떡 일어나기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악몽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고도의 인지 기능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합니다. 놀라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명상적 꿈, 자각몽을 통해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몽 상태에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깨닫고 괴물에게 직접 맞서 그것이 어떤 두려움을 상징하는지 물어보거나 위험한 무기를 무해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신경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경고를 받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 기술이 특히 외상 경험자들의 악몽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또한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더 얇습니다. 이 민감성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역사에는 격렬한 꿈 생활을 한 위대한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둠으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경계심을 세밀한 관찰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은 창의성이라는 선물에 치러야 할 세금과 같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매밤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복잡한 생화학적 무도회를 펼칩니다.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은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각 악몽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 연결과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깊이 숨을 쉬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불굴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마음속 어둠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스승으로 빛과 현실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게 가르칩니다. 다시 밤이 내리면 업데이트 과정이 조용히, 끈기 있게, 필수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수면을 생존 본능을 단련하는 공장으로 바꾸며 원초적 두려움을 새로운 날의 힘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피하거나 약으로 억누르기보다는 그 언어를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악몽은 시스템 상태 보고서이며 메워야 할 구멍을 상기시키고 몸이 가장 고요할 때도 혈관 속에 여전히 맹렬히 흐르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탐험의 여정에서 우리는 신경과학자, 심리 전문가, 진화 생물학자, 수면 연구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수면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안트타이 레번서우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을 발전시키고 검증하며 렘 수면, 편도체, 전전두엽 피질, 노르에피네프린의 역할, 그리고 감정 처리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인류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꿈 연구, 자각몽을 활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연구, 그리고 악몽이 자가면역 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뇌 영상 장치 앞에서의 끈기, 파도 같은 뇌파를 관찰하던 백야의 밤들,
신경세포의 언어를 해독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인류가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창조의 시련 앞에서 더 온전하고 강인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악몽을 더 이상 짐이 아닌 인간이 되는 여정의 경이로운 일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